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함께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쪽 산업에 관한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그간 오래 눌려 있었던 사실 백화점 유통 업종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 스탑 홀드 중에 어떤 거를 바라보실까요? 네, 저는 일단 홀드라고 아, 이야기를. 홀딩을 해보자? 네. 스탑 쪽으로 살짝 더 가 있기도 한데요. 일단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보지 않아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싸다라는 인식은 있죠. 관점 네. 빼고는 뭔가 별 볼 일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뭐 백화점들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을 해준다라면,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상승을 네. 해준다라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가 매수를 노린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올라간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면 해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주가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 고로 이 신호를 드리기에는, 초록불 신호를 드리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제 리포트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금리 인하를 지금 한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유동성을 뭐 공급을 하고 뭐 어떤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자극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뭐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어떤 백화점 3사라고 하면 실적을 꾸준히 잘 내고 있어요. 사실상 실적은? 네, 그쵸. 실적이 뭐 2천억대, 6천억대, 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거기서 이제 뭐 조금 줄어들긴 했었지만 크게 뭐 적자가 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엄청나게 실적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없이 네. 꾸준하단 말이죠.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도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뭐 대단히 좋아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계속 소비를 해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경기가 대단히 좋아지지 않는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찾겠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 대비해서 아니면 뭐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맞는 말이고, 그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해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여기서 미래에 대한 성장이 없는 네. 그런 기업들에게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 저는 아직 추세가 또 하락이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유통 관련주들은 실적은 항상 좀 꾸준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의 탄력을 받기에는 정말 뚜렷한 모멘텀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광군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시즌 이럴 때 살짝 움직였던 패턴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도 좀 적용이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시장에 없을까요, 대표님? 2020년, 2021년처럼 대단한 유동성이 있다면. 시장에 공급이 네. 되고 정말 모든 게 다 올라서 너도 오르고 나도 예, 오르고. 다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서야. 싼 게 뭐가 있지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이 찾다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큰 트렌드를 보더라도 사실 뭐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다수의 사람들은 이커머스 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2017년도부터 해서 아마존 효과라고, 그쵸. 아마존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크게 그쵸. 문을 닫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백화점들도 대부분 이제 망해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국내 백화점들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온라인으로서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홀드의 관점에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중에서 키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어떤 기업들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그 중에서 일단 뭐 3, 4 하면 롯데쇼핑, 그다음에 신세계, 신세계, 현대백화점 현대?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6% 이상 뭐 굉장히 많이 주는 네. 걸로 잘 알려져 있고 네. 배당 관련주로는 좀 괜찮습니다만 지금 롯데그룹의 어떤 그 자본 경색 뭐 이런 신용 경색 나오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세계나 뭐 현대백화점 비슷하긴 한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약간 그 승계에 대한 부분이 그게 리스크가 될 수 해결이 되지 있다.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조금 해결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네. 같고 또 보면 이제 면세점을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진출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두드러지는 어떤 실적의 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관심은 갖되 조금 상대적으로 현대백화점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 모두 비슷하긴 한데 그 중에서 굳이 꼽아야 된다라면 굳이 뽑아야 네, 된다면? 굳이 꼽아야 된다라면 네. 저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산업 리포트 자체가 홀드의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또 키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도 좀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저희가 이쪽 산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섹터 군들 중에 대표님께서 좀 관심 가는 섹터도 있으셨을까요? 우리 시장의 힌트가 될 만한? 오늘 섹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럴 것 네. 같고요. 테마라고 한다라면 이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 예, 역시나 네.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고 규제가 이제 뭐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렇게 움직였던 테마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규제 철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진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어떤 테슬라향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 뭐 퓨런티어라든지 아니면 뭐 SOS랩 같은 경우는 퓨런티어와의 또 어떤 특허를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뭐 향후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사라짐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금리 인하 시점에 조금 맞는 공격적인 투자가 좀 가능한 섹터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좀 잘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이 좀 크게 부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헬스케어가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는 배수진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놓여 있던 오. 알테오젠이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8% 이상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전저점 자리가 27만 9천 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일단 그 가격단이 지난번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네. 급락을 했었고 네. 저점을 잡고 또 당일날 20% 넘게 급등을 맞아요. 했던 그 네. 저점이거든요. 금요일 날 그 가격단이 딱 종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를 이제 거기를 형성했는데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 거기서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종가에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5일선 이탈하면서부터 그동안 하락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단기 추세를 갖다가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오늘이 딱 그런 네, 날인가요? 오늘 그런 기대감을 좀 심어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 알테우제는 뭐 오늘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매매를 네. 하셨겠지만 약간 시계열을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내일부터가 진짜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7만 9천 원짜리는 잘 지켜줘야 되고 여기서부터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5일선 위로 쭉 네. 올라타서 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면 대장의 부활로 인해서 헬스케어들도 다시 올라갈 수 다시 있다?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테오젠이 아직까지는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추세를 반전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하시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주에 관해서도 그럼 알테오젠과 비슷한 맥락에서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간에 좀 낙폭에 있었던 종목군들 간에서도. 지금 보면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전부터 계속 같은 가격단을 지켜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알테오젠이 이제 좀 밀려버리니까 같이 좀 따라 밀렸던 게 오늘 알테오젠 올라오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섹터 단의 투심 자체가 알테오젠을 저는 달렸다. 대장주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큰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시밀러 뭐, 쪽. 네, 네. 셀트리온이 되겠죠. 네. 셀트리온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요 한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조정 구간을 크게 최근 만들어놓은 저점 이탈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출시하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뭐 CMO 관련해서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입장에서의 수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계약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를 뭐 기간 조정으로 좀 잘 버텨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준다라면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이 좀 잘 해주고 잘 버텨주고 시장을 이끌어주는 게 조금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도 그게 요즘에는 제약바이오주에 완전 반영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고점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됐죠. 네, 사실. 이미 좀 선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보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고민 깊어지는 지금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에서 좀 접근하기에는 또 많이 올랐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규로 가기에는 네. 부담스럽고, 또 네. 급락을 하다 보니 그걸 맞아요. 또 저점에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추세가 조금 완만하게 살아있는 그런 섹터로 쪽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잖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어떤 배당을 많이 주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우리 산업 리포트 보신 것처럼 네. 그런 뭐 백화점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네, 문제는 아직은 추세를 방향을 아직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들 들어오는지 봐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뭐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 조정 나올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근데 좋겠다. 통신 이제 뭐 금융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네. 가진 섹터군들도 접근하기 부담스럽더라고요, 대표님.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시장이. 이게 사람들 생각에 따라 조금 달라질 네. 수는 있겠지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 밸류 대비해서 네. 많이 오른 건 아닌가요?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일단 위로 잡아놓은 거고 지금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 뭐 JYP 같은 경우는 한 70%, 80% 정도 맞아요. 올라가긴 네. 했죠. 네. 밸류로는 사실 조금 뭐 측정하기가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엔터도 이제 많이 올랐고. 내년에 어떤 호재 이제 실적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걸릴 수는 있겠지만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추세를 확실하게 지금 잡아놓은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보신다면 우리 은행주들 지금 막 신고가 랠리를 막 갈 때 제가 2023년도 은행주들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아유 재미없는 은행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 전혀 있고 재미없지 않았다는. 신고가 랠리가 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미를 원하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쪽으로 네. 오히려 섹터를 이제 돈을 벌고 싶다 하면 그러면은- 추세 상승에 놓여 있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러니까 뭐 수출과는 상관없지만 뭐 배당,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밸류적으로 이제 밸류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부분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